SK 이노베이션입니다. 매출 구성을 보시면 전형적인 석유 화학 기업입니다. 나스닥 일봉은요 하락입니다. 그런데 코스피 일봉은 상승입니다. 결국 둘 다 뚜렷한 추세는 없다 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기업 계열을 보시면 점퍼주입니다. 그런데 업종 퍼보다는 높습니다. 왜 점퍼주냐? 보통 그 기업을 평가할 때 퍼가 10 이하면 우량주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9.04니까요 퍼가 저평가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퍼가 9년이면 그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데 대략 9년이 걸린다 라고 말합니다. 목표가는 21만원에서 32만원 사이입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목표가는 30만원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무제표를 제가 워낙 잘 안 보기 때문에 제가 안 보는 게 아니라 잘 예시를 안 드리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자산은 34조 7247억 원입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있는데 영업이익이 현재 1조 5632억 원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시면 현재 9.85입니다. 9.85%. 마이너스가 아니면 나쁘다고 보지 않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자본 이익률은 은행이자보다 높으면 됩니다. 근데 10.63이니까 꽤 높은 거죠. 다음 유보율은 3912.99%인데 이거 보통 1000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3900이니까 꽤 양호한 거죠. 부채 비율도 200% 아니면 우량하다고 봅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있는 게 퍼는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최대 6년, 6.55년, 최대 9.69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것과 더 또 볼 게 있는 뭐냐면 EV 에비트다인데요. 이것도 같이 해석합니다. 똑같이 자본 회수에 걸리는 기간을 얘기하죠. 근데 똑같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여러 가지 주식들의 재무제표를 쭉 보더라도 EV 에비트다하고 퍼가 같은 건 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석할 때는 같이 해석합니다. 동시에 해석한다는 건 따로따로 독립해서 해석을 하고 분류를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주가에 얼마만큼 재무제표에 조건 하품이 반영되었느냐, 좋은 점이 반영이 되었느냐인데 0.44. 그리고 자본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끌어들이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6.79인데요. 이거는 이걸 어떻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가 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1 이하인가 1 이상인가가 중요합니다. 1 이상이면 좋지 않은 거고 1 이하면 우량한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오랜만이 지금은 처음이죠. 종목 분석을 올린 이래로 처음입니다. 연봉은 상승이고요. 월봉도 상승입니다. SK이노베이션. 주봉도 상승이고요. 그런데 일봉은 하락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할 때 이제 이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은 하락하는 종목인데요.
그럼 연봉이나 월봉, 주봉은 있는데 그럼 일봉만 따져야하는데 사실 거래할 때 일봉을 제일 많이 보고 가장 유용한 게 일봉입니다. 그래서 일봉이 하락이면 예, 하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그 하락이냐를 보겠습니다. 근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하락이 아닙니다. 이 주식은 하락하다 살짝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없는 경우도 많고 횡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금일 차트 현재 하락 중 반등이고요. 최대 매물대의 지지를 받습니다. C25주 선인데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10분봉인데요. 장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고가를 찔렀다가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심선으로 와가지고 환불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외에는 이제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10분봉도 니마크인데요. 역시 같은 주가의 움직임을 가지고 해석을 좀 달리하는 건데요. 상승과 하락폭의 중간에 섰습니다. 꼬리가 위아래로 길게 달립니다. 예. 피봇인데요. 1차 저항선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1차 저항선과 피봇선 중간에 섰습니다. 일목균형표인데요. 하락입니다. 엔벨로프인데요.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박스 차트인데요. 반등 패턴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 봉 차트가 현재 양봉이지만 몸통만큼 꼬리도 길고 위치가 이제 마지막 최근이기 때문에 이 위에 비록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뭐 꼬리 달린 해잉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해잉맨 여기 안 들어가긴 하겠지만 여기는 석별 정도. 예, 이런 거는 반등 패턴이죠. 예, 반등 패턴을 말씀드렸습니다. DEMAN, MFI인데요. 서로 하락하고 있는데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쭉 하락하고 있고요. MFI는. 그리고 데마도 역시 이 검정선인데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강하다 또는 강한 약세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이켄 애쉬인데요. 하이켄 애쉬는 상승 시그널, 현재 상승 시그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봉이 오렌지색이죠. 그러면 상승 시그널입니다. 파라볼릭스 한데 추세가 없습니다. 뭐 이거는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ADX가 꺾였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추세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도 약간 테마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 아마 테마의 T는 트리플일 겁니다. 트리플. 세 번 평활했다. 세 번 평균을 내서 평활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무시되었습니다. 지그재그인데요. 하락 후 반등했습니다. 크게 보면 저점에서의 반등입니다. 여기서 하락을 했습니다. 쭉. 그리고 반등을 했죠. 네, 그래서 저점에서의 반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래량 지표의 상승입니다. 상승이고요. 상승이고요. 상승입니다. 추세지표 서로 엇갈리며 통일된 추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이런 건데요. 반락했죠. 반락. 근데 여기서는 상승을 했습니다. 서로 보이지 못했습니다. 뭐를? 통일된 추세를. 모멘텀 지표인데요. 이거 상승입니다. 일치를 했죠. 상승, 상승, 상승. 예, 변동성 차트도 상승세입니다. 예, 보시면 알겠죠. 매매 동향인데요. 기관은 팔았으나 개인과 외국인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전과 MACD인데요. 상승세입니다. 아까 건 다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여기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좀, 네. 원래 일봉을 위에 띄우고 아래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네요. 제 독수리였습니다. 역시계곡선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요건데요. 이게 마지막 황토점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은 이거죠. 그런데 180도 바뀌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시간 동안.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 시그널, 2번 같은 경우는 매수 시그널인데, 이게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났습니다. 결론은, 예, 매수 시작. 이다. 요거. 요게 진짜로 보겠습니다. 스윙 차트인데요. 횡보속 하락 시그널입니다. 이 스윙, 카기, 랭코는 서로 같이 움직입니다. 카기도 횡보속 하락 시그널이고요. 랭코도 횡보속 하락 시그널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분산도입니다. 80% 정도가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하락했으나 그 와중에 코스피는 올랐습니다. 예, 정해진 추세는 없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상승이지만 일봉에서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봉의 하락 중에서도 작은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이런 얘기죠. 쭉 하락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조 지표에서는 상승세가 유력했습니다.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은 3.8% 정도 되고요. 1, 2, 3, 4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억이 아니라 규제입니다. 규제. 정유업 최선호주이기도 하고 현재 주가 릴레이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예, 투자 의견 바이고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원입니다. 매매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몫임을 공지합니다. 으쌰,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제 동영상이 유익했다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다였습니다.